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남재단 네, 바로 189. 네. 저희 스폰서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렇게 한정화 네, 이사장님. 네. 아니 뭐 나중에 로컬 스티치가 원하시면 여기다 로컬 스티치가 넣어드리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남이 이사- 이사님, 네. 네, 김용진 김영진, 센터장님, 네. 박은영 팀장님, 네. 김유지 매니저님, 네. 그리고 광명진 곽명진 매니저님께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늘 재능 기부로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고 계신 캡스톤과 송은강 네, 대표님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드리고 거죠. 있습니다. 네. 자, 네. 뭐 홍 대표님의 질문이 네, 많다고 아니 그러시는데. 그 이제 2부에서 아까 1부에서 이제 비즈니스 얘기랑 쭉 들었는데 이게 사실 아까 약간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대표님이 이게 2013년부터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인테리어라든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이거 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은 뭐 어떤 이력이시길래 이런 창업을 하시게 된 건지 조금 더 본인 백그라운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20살 때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동문학을 전공했고요. 네, 예. 20살 때 다 그때는- 처음 들어가죠. 네. 네. 아, 동문학을 네네네. 전공하고, 그때 네. 당시에는 뭐 이제 뭐 어학에 딱히 막 되게 집중했던 건 아닌데 네. 이제 뭐 그냥 일단은 들어갔고요. 아니 근데 아까 예. 외고도 나오셨다 그래서 어학을 네, 네. 맞춰서 가신 줄 알았더니 그건 가고 났더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럼 졸업까지 하신 건가요? 아니요. 3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시다가 네네네. 휴학을 하고 이제 광고회사 몇 군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디자인 관련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디자인 관련된 분야의 직종들이 조금씩 생기기 그쵸, 시작했어요. 생겼죠, 네. TTL 막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등등 해서 뒤로 생기기 네. 시작해서 약간 디자인을 좀 이제 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 네.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와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족분들과 상의를 하다가 이제 건축이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이제 건축을 약간 처음 들어갔을 때 원래 미술을 하고 싶으셨다고. 네 원래는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집안은 그렇게 약간 되게 막 프리하진 않아서 뼈대 있는 집이 뼈대는 아니, 있지 뭐 않은데 미대를 좋아하지 아니, 않는 집.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뭐 미대는 네. 미대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주변에. 굽는다.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비주얼상 미대 오빠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대가 아니고 건축 아니요, 진짜 딱 원래 화가 딱 멋지잖아요. 건축학과를 다시 그러면 네. 학교를 또 들어가신 네,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를 아. 이제 건축 전공을 다시 하게 됐고 처음 네. 들어갔을 때는 약간 건축 이제 디자인 이론 같은 거에 좀 네.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좀 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현실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20대 후반에 들어갔으니까 뭐 어디 사무소를 들어간다던가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예, 그냥 독립을 해서 뭔가 연구소 같은 걸 차리거나 네. 뭐 약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3학년 때 이제 창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건축학을 전공하시면서 3학년 때 아까 한 2013년 네, 그 네 시기에 맞습니다. 창업을 예, 하신. 예, 네. 2011년 정도에 창업을 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되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현장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장을 되게 여러 개를 하면서 이제 몸으로 좀 익히면서 이제 네네. 배웠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이전시 그 클라이언트 베이스의 에이전시 일들이 사실은 제가 의도한 거나 클라이언트가 의도한 거 말고 제3의 방향으로 가서 끝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싶어서 차라리 자체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약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로컬 스티치라는 모델을 부업처럼 네. 시작을 하게 된 네, 거죠. 네. 네. 처음부터 하실 때부터 멤버십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진 않았어요. 예, 네. 처음에는 그냥 예, 입주를 시키는 걸로? 네, 맞아요. 숙박형으로 입주시키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멤버십 과금 체계로 바꾼 거는 코로나 이후에 최근 2개월 정도 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이제 좀 고정적으로 길게 사용하시고 싶은 수요가 좀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좀 더 저희가 판단하기에 되게 유연하게 쓰고 싶은 수요들의 문의가 되게 많아졌어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게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패스파이브 등 다른 사업자들,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금 체계도 좀 빠르게 바꿔서 이런 분들의 수요를 대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그 최근에 말씀 바꿨어요. 나온 김에 그러면 대략 아까 지금 그 로컬 스티치에 입주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네. 평균적 뭐 계약 기간, 뭐 근속 기간 이런 네, 거 네,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근속이라는 게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네. 최소 계약은 네, 얼마예요? 한 달 단위로 합니다. 한 달에? 네, 한 그래서 달만 살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한 달 단위로 자동 연장을 하는데요. 네. 대부분 다 길게 사시긴 해요. 주거로 따졌을 때는 한 1년 반 이상 이제 사시기도 평균적으로 1년 반 이상 사시고요. 근데 저희 이제 컨셉 자체가 언제든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컨셉이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얘기해 주시면 이제 퇴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뭐 장기하면 좀 뭐 할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보증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저희는 이제 사는 기간을 내부에서 누적해서 이제 크레딧으로 쌓아놔요.
그래서 저희는 이 크레딧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 상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매칭시켜서 이제 할인해주는 약간 이런 다음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네.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영을 잘해서 나오는 수익 외에 약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네.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운영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네. 이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건물주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될 때 이것들을 모아서 네. 이제 오래 산 사람들한테 매칭을 시켜서 이제 월세를 이제 나중에 낮춰주는 약간 이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팀원이 거의 25명에서 이제 30명 가까이 되고 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 해주는데 그래도 아마 처음부터 좀 같이 하신 뭐 이런 멤버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멤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이 확장적인 이렇게 일로 좀 비즈니스를 크게 생각하셨는지 네, 지금 네. 뭐 같이 하시는 뭐 가장 중요한 멤버들은 어떤 분들이 네, 계실까요? 코파운더는 저 이외에 2명이 더 있고요. 네. 한 분은 저랑 같이 13년도부터 로컬스티치를 같이 만들어 온 오래 하시네. 지금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각 디자이너로 처음 입사를 했는데 아. 이제 회사가 이제 에이전시에서 스타트업으로 바뀌면서 본인도 원래 디자이너였다가 스타트업 직원이 네, 네, 돼가지고. 조 옆에 계시죠. 네, 네, 네. 대표님이 지금은 오셨고요. 디자인을 안 하고 있고 아, 네, 네. 운영과 브랜딩 업무를 네. 맡고 있는 이주훈 이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18년도에 저희가 법인을 18년도에 세웠거든요. 이제 어. 원래 이제 그 전에는 게임 사업자이셨고. 네, 원래 이제 그 디자인 법인에서 부속 사업처럼 하다가 이제 18년도에 양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법인을 완전 독립시켰는데 아 그리고 참 퓨처 플레이의 투자를 또 네, 맞아요. 예, 작년에 받았죠. 아, 그건 2019년에 네, 네, 네. 받으셨고. 예, 분리하면서 이제 제 어릴 때 친구 중에서 이제 컨설팅하면서 평소에 같이 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때 이제 퇴직을 하라고 꼬셔가지고 재무이사를 맡아주게 네. 돼서 그때 이제 뭐 그분은 후회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요즘 일이 많아서 네. 월급은 적은데 약간 아, 일이 많아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스타트업 체계로 지금은 가고 네, 있다. 맞아요. 예. 아, 대표님 또 말씀드리니까 아까 그 뭐 결혼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아이도 있으시다고 네, 아들 말씀-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셋을. 그러면 이렇게 가족 단위는 입주를 안 하나요? 로컬스티지는? 네, 아직은 가족 단위까지는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네. 예, 저희가 1인 가구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나 약간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부부나 약간 다른 가족 형태로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아, 현재는 예. 네, 1인 주거에 네, 주거 형태로 네, 하시는 예. 거예요. 자, 대표님 아까 경쟁사 얘기를 안 했지만 네. 해외 우리가 벤치마킹 하거나 또는 우리 모델과 비슷한 것들이 뭐 혹시 뭐 그런 유럽에 지향점 아까 있나요? 보셨다고 네, 그랬는데. 해외에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들이 꽤 많고요. 크게는 저희처럼 약간 조그맣게 시작한 데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호텔들이 세컨 브랜드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 이제 스타트업 씬이 좀 먼저 시작한 유럽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만실 정도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와. 한 3-4 브랜드 정도 만실이요? 있고요. 네, 네. 뭐 이름을 얘기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미국의 뭐 커먼 리빙이라던가 네. 이제 독일 쪽의 쿼터스라던가 이제 싱가포르 그 호텔 브랜드 중에서 싱가포르의 리프라고 LYF라는 브랜드가 예, 예, 좀 예. 규모 있는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샤오미에서 투자한 유플러스라는 이제 국내에는 기사로 되게 많이 이렇게 창업하는 기숙사 코워킹 코리빙 네.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라던가 뭐 이 정도가 좀 약간 좀 규모가 있게 주거랑 업무 시설을 믹스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국내에서는 혹시 뭐 다른 코워킹 하는 회사들과 협력이나 또는 네. 뭐 대기업 건설사와 협력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네, 건설사 분들이랑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600세대가 이렇게 크게 짓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 평면을 되게 실험적으로 해보기 쉽지 않거든요. 약간 이게 600세대를 평면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상품성이 안 나오면은 그렇죠. 예,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뭐 10개 유닛이나 30개 유닛을 실험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약간 뭔가 약간 데이터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거에 대한 실험 같은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젝트도 약간 신축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오면 사실 그 대표님 말씀처럼 일단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그 뭐랄까 생활하고 혹은 거주하는 형태 자체가 실제 1인 가족이 많고 네, 1인으로 네.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변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이거 이제 부가가치를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런데 사실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게 내서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네, 네, 네. 사실 그럴 만한 진짜 업종이나 이런 게 있을까? 뭐 네, 그냥 네. 문득 떠오른 거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웹툰 작가 이런 분들은 실제 뜨고 나면 엄청 많이 벌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솔직한 네, 생각은 그렇게 한 분이 많이 벌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근데 하다가 안 되고 이런 막 이렇게 준비생 이런 분들이 네.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로컬 스티치가 또 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개인들이 네, 막 엄청나게 부가가치 내는 한 명을 원하시는 건 아니실 네, 거고 그쵸, 그쵸. 이런 창작자 혹은 창업의 1인 창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삶의 수준이나 수익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라실 네, 텐데 네, 네. 그건 사실 되게 또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거기에 로컬 스티치가 기여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네, 네. 아니면 혹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로컬 스티치로 그렇게 좀 역량 있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되게 많이 고민하고 네.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입주를 문의를 하시거나 같이 뭐 특이한 걸 해보고 싶다고 이제 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이제 꽤 많은 편이긴 해요. 네. 저희가 약간 이렇게 특이한 컨셉으로 좀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약간 특이한 거 해보고 싶어라는 문의는 좀 꽤 많아요. 그래서 약간 재밌는 거를 점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피디님 말씀하신 것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약간 되게 대박 나서 네. 이제 성공하는 네. 웹툰 작가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중박이 나는 그렇죠. 한 명만 딱 이러면 안 네, 되잖아요. 맞아. 주요 사례들을 최대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만드는 거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약간 셰프라던가 바리스타라던가 파티시라던가 유튜버라던가 이런 저희가 이제 공간이나 이제 저희의 전문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케이스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게 약간 직종을 확장하려면 저희가 전문성을 다 가진 게 아니니까 뭐 패션 디자이너라면 거기 관련된 스타트업이랑 같이 이 친구를 약간 푸시를 해야 되고 뭐 약간 테크 관련된 뭐 개발자나 뭐 네. 특이한 걸 하는 친구면 뭐 이제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퓨처 플래너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같이 약간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고 약간 이래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구조로 가야 된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키워드 중에 이렇게 셰프나 뭐 바리스타나 유튜버 이런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규 직종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평균적으로도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은 딱 드네요. 그래서 아까 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 네. 정말 뭐랄까 그 브랜드화된 커피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뭐 커피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에 하는 케이스 이런 게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면. 지금 지점들에서 일하시고 창업하신 바리스타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 네, 브랜드들로 따지면 한 5개 정도, 6개 정도를 이제 저희랑 공동 소유해서 런칭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 소유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전속으로 매니지먼트만 해드리고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한 10분 정도 계신데 사실은 이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매출을 내고 약간 성장하는 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이렇게 원두가 돼서 약간 B2B 네. 형태의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된다던가 아니면 저희 입주자들한테 다른 형태로 구독 서비스가 제공된다던가 하는 약간 변형된 비즈니스를 약간 같이 실험을 해보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만든 뭐 커피 브랜드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아예 뭐 카페를 창업해서 잘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가요? 네. 카페들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RDBK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일하던 셰프나 바리스타나 뭐 파티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귀국하면 사실은 다시 돌아가기는 좀 유연하거든요. 그렇죠.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한국에서 좀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호주의 캔버라에 있는 그러니까 로컬 로스터리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귀국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되게 괜찮은 원두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랑 이제 협업해서 저희가 소유한 일종의 약간 브랜드를 런칭하고 약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이제 입주자들이나 이런 데 이제 뿌려져서 사용되게 하죠. 아 그럼 그 원두를 수입해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 파는 거에 관여를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에 네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을까요, 홍 대표님? 저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려는 거는 그 아까 유튜버도 얘기하셔서 유튜버는 이제 그런 이슈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유튜버가 정말 직업이 될까? 근데 지금도 사실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되게 퀘스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몇몇 분만 수익을 내는 거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없어요. 하지만 꿈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 유튜브가 이 시장을 리드해 가거나 콘텐츠 양이 폭발하고 있는 걸 보면 사업화되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쫄투에도 많이 한 3년쯤 전에 MCN 관련된 회사나 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면 어쨌거나 아까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의 약간 전속 계약 이런 형태로 또 비즈니스를
뭐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예를 네, 들면 네. 그런 부분도 뭐 그 이 로컬시티가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걸까요? 저희는 딱 MCN 형태를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입주자들이 이제 사는 한 2, 3년 동안 직업이 이제 그 피벗에서 많이 바뀌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육자였는데 유튜버로 바뀌었다가 서점 운영자 바뀌었다가 약간 이렇게 되게 직업의 형태를 많이 다양하게 네, 가져가시는 네, 네.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그 사이드 잡이라기보다는 약간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군이 됐을 때 약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지원을 해주고 약간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를 네네네. 해야 되겠는데요. 뭐, 자, 마지막 질문 있어요? 됐습니다. 자, 네. 홍 대표님 어떻게 오늘 저는 어떤 예, 제 들으셨습니까? 소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로컬시티 오늘 사실 그 내용이랑은 대표님께 처음 들어서 원래 알지는 못했었는데 그동안 사실 그 쫄투에 또 역시나 또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오늘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워킹이나 코리빙에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나오셨고 그걸 이제 사업적 관점에 비해서 보는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건 지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트렌드가 글로 가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로컬시티는 거기서 조금 더 뭐랄까 이 삶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뭐 그 김수민 대표님이 실제로 수익을 잘 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뭐랄까 좀 영혼이 있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는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들긴 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투자나 수익적 관점에서 물론 이제 훌륭한 저 회사에서 VC에서 투자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계속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퀘스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저는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가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오늘 1부, 2부 나눠서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부분에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거주라는 공간이 그리고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땅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지난 30년간 땅은 배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저에게 남기지만 그러나 너희 세대 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전에는 뭐 땅에 대한 투자 혹은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절대적인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거주나 공간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는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로컬시티 같은 회사가 그런 역할을 되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렇게 보면 아까 지금의 로컬시티가 지금 만들고 있는 주거의 형태 혹은 생활의 형태가 뭘 이제 나중에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1인이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좋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가족을 이룬다거나 사회의 뭐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뭐 대표님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뭐 어려운데. 예. 일단은 사실은 되게 거시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많고, 약간 제가 소비자로서 이제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자체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수익 구조를 이제 되게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를 베이스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약간 열심히 해보는 거죠. 네.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저는 오늘 뭐 일단은 우리 김수민 대표님이 코 리빙의 오리지널 한국의 원조라는 선구자. 것에 오래 대해서 했다. 네. 예, 원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이장님과 동급이었다. 놀라운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이는 동급인데. 저는 앞으로 코워킹, 코리빙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에 합쳐진 새로운 형태를 지금은 실험하고 계신 네, 맞습니다. 실험하고 계시는 그런 걸로 보여서 아주 또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있고 참 저희 같은 그 벤처 캐피탈들이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투자가 아니라 후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실 것 같은데 역시 저랑 파악이 똑같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 대표님처럼 자기 길을 갖기 위해서 뭔가 꾸준히 자기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뭔가 남다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쫄지 말고 투자하라가 네. 모시려고 하고 그렇죠. 또 저희가 그 또 캡스톤이 네. 또 투자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앞으로 그런 분들의 많은 그 여기 그 참석 요청 네. 또는 추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예, 출연 오늘 뭐 소감과 입주자가 네. 될지 아, 네. 뭐 건물주가 될지 네. 또는 네, 여기에 네. 들어와서 뭔가 그 아까 유튜버나 뭐 바리스타나 셰프가 될지 그런 네, 네. 뭔가 새로운 혼자만의 크리에이터들 네, 그래. 네,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네, 해주시죠. 간단하게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도시가 좀 빠르게 변하고 부동산 값도 많이 높아져서 이제 뭔가 스스로 이제 개인이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같이 해주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응원군들을 이제 건물주나 투자자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만들어서 이제 해보시려는 거를 이제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재밌는 걸 해보시고 싶거나 아니면 재밌는 사람들과 살고 싶으실 때 이제 저희 브랜드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